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헐리우드의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7월에 개봉한 블랙 위도우에서 주연을 맡았는데요. 해당 영화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 같이 공개가 되면서 스칼렛 요한슨 측에서는 계약과 달리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소송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9월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고요.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송의 핵심은 지난 7월에 개봉한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계약서상에서는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이후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가 되는 거였는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 같이 공개가 되면서 스칼렛 요한슨 측에서는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아티클의 시작은 스칼렛 요한슨이 소속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트의 대표인 브라이언 러드와 디즈니의 대표인 밥 차펙이 지난 7월 썬밸리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썬밸리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7월 아이다호에 있는 썬밸리 리조트에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만나서 같이 논의하는 모임인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 썬밸리 컨퍼런스에 총 14차례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고 있는 모임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장면은 지난 2014년에 썬밸리 컨퍼런스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이 같이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컨퍼런스가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도 수많은 유수의 기업 대표들과 억만장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워렌 버핏이 참석했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셰릴 샌드버그도 참석을 했고요. 이 사진에 보이듯이 빌 게이츠도 참석하고 애플의 팀 쿡과 에디 큐의 사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디즈니의 대표였고 현재는 디즈니 의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밥 아이거와 현재 디즈니 대표인 밥 차펙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칼렛 요한슨의 에이전시의 대표가 밥 차펙을 만나서 이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 같이 공개가 되면서 출연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약간은 긴장이 완화된 분위기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협상 시도에 대해서 디즈니 대표인 밥 차펙은 스칼렛 요한슨의 에이전시 대표에게 니네 회사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진행해, 이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이렇게 협상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3주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소송인데요. 이 소송의 발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발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작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밥 차펙이 디즈니의 대표로 취임한 게 지난 2월이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디즈니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상당수가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이 중에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건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였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얻어서 서비스를 런치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1억 2천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단숨에 스트리밍 서비스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자 디즈니에서는 극장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었던 해밀턴이라는 뮤지컬 영화와 소울이라는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이에 따라 디즈니의 주가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디즈니 의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디즈니에서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미팅에서 앞으로는 마블 영화를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개봉하는 걸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러한 디즈니 움직임에 대해 스칼렛 요한슨 측에서는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는 극장 개봉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풀리는 기존의 계약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 디즈니 측에서도 답하기를 블랙 위도우는 당연하게 극장 개봉을 우선으로 할 거고, 이러한 계획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너희들과 협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처음 극장 개봉을 예상했던 시기는 지난해 5월인데요. 그 이후에 3번이나 개봉일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이 한 편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극장 개봉일이 계속 밀리게 되면 이 영화와 관련된 스피노프 격인 TV 시리즈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영화와 관련돼서 테마파크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생겨서 계속 개봉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디즈니에서는 지난 3월에 계획을 바꿔 블랙 위도우를 극장 상영과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스칼렛 요한슨 측에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배우들이 받는 개런티를 보면 기본적으로 받는 개런티에 더해 러닝 개런티라고 해서 극장 상영 수익의 일부분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극장 상영과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같이 공개가 되면 당연히 극장 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수익만큼 러닝 개런티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디즈니 입장에서는 극장에 개봉했을 때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60% 정도만 디즈니가 가져오고 나머지 40%는 극장 체인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개봉할 때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도 추가적으로 한 편당 30불의 요금을 내고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 30불에 대한 수익은 극장과 달리 수수료 없이 그대로 디즈니 플러스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상에서는 영화가 극장 개봉과 스트리밍 서비스가 동시에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 줄어든 관객 수만큼 배우에게 돌아가는 러닝 개런티는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해당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디즈니의 수익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측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든 러닝 개런티에 대해 디즈니 측에서 8천만 불을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이 금액은 블랙 위도우가 극장 상영 수익을 10억 불을 달성했을 때를 추산해서 계산한 거라고 하는데요. 기본 개런티인 2천만 불을 더하면 총 1억 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요구하게 된 산정의 근거가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극장 수익을 12억 불을 달성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마블 영화에서 가장 흥행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10억 불을 넘지 못했는데 블랙 위도우의 극장 상영 수익을 12억 불로 산정한 건 상당히 큰 금액 같아 보이는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디즈니에서 계약을 어겼다는 측면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개봉을 하면서 디즈니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개봉을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산정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칼렛 요한슨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측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요구된 금액을 지불할 의사는 없어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디즈니 측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러한 반박 중에 하나로는 이러한 코로나 와중에 이러한 소송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즈니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헐리우드의 많은 배우들이나 단체들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단순히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송 때문에 디즈니 산하에 있는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이후에 마블 이어로 영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배우들과의 계약관계 등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소송 때문에 엠마 스톤이 주연하는 크루엘라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 초기 시점부터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시 개봉되는 것을 고려하여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대표적인 HBO 맥스 같은 경우는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기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TV 시리즈인 완다비전의 주연으로 출연한 엘리자베스 올슨 같은 경우도 이 소송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발언에 따르면 그녀는 스칼렛 요한슨이 상당히 터프해서 이러한 소송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커멘트로 Good for you 스칼렛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 커멘트는 스칼렛 요한슨을 100% 지지하는 건 아니고 비판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송, 그리고 이 소송 이후에 벌어질 많은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디즈니 대표인 밥 차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인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밥 차팩이 이러한 종류의 협상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밥 차팩이 디즈니 대표로 오를 정도로 인정받았던 그의 능력은 수익 창출 부분인데요. 이전에 그의 경력을 보면 디즈니 홈비디오 시장에서 어떤 작품 하나가 잘 성공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 작품과 관련된 스핀오프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인정을 받았고, 아마 디즈니에서도 작년 2월에 그를 디즈니 대표로 세울 시점만 하더라도 디즈니의 기존 비즈니스도 정상궤도에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서 밥 차팩을 디즈니의 대표로 세우고 이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걸 기대하면서 그를 대표로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구조가 다 바뀌게 되고, 이전의 비즈니스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디즈니 대표의 밥 차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차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 큰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협상을 맡기더라도 이러한 협상이 잘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스칼렛 요한슨 측에서 느끼는 디즈니의 대응 방식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디즈니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공격하는 걸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디즈니의 전 대표였던 밥 아이거 같은 경우는 배우들과의 관계도 좋고 해서 이러한 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가 대표였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밥 아이거 자체는 디즈니 의장직으로 물러나 있고, 그 또한 현재 소송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즈니의 대응에 대해서 디즈니의 산하인 마블 스튜디오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블의 작품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케빈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블의 많은 작품들이 여러 가지 연관을 갖고 있어서 어떤 작품은 극장 개봉을 타겟으로 준비하고 어떤 작품은 TV 시리즈물로 포지셔닝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이렇게 극장 개봉을 타겟으로 준비했던 블랙 위도우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동시 개봉되는 것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는 작품들의 포지셔닝에 이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뉴스를 보면 디즈니 측에서도 이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 달라지게 될 영화 개봉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운 계약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 소송과 별도로 디즈니의 수익 구조, 비용 구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이 아티클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소송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렇게 한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한 기업의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아티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밥차팩이 디즈니의 대표로 취임할 때도 관련 아티클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갸우뚱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발발로 그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디즈니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즈니스의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현 시점의 디즈니의 밥차팩이라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주식엔 투자하지 않고 넷플릭스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현재 시점의 주가만을 놓고 보면 저의 이러한 판단이 옳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의 판단이 정말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